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이차관 김용진입니다.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2017년 기준으로 전부 33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력은 33만 명, 예산은 642조 원으로 GDP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SOC나 에너지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준정부기관은 의료, 보건, 안전 등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정부 정책을 전달하고 필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비율 축소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혁신 방안을 하향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거나 또는 획일적인 부채 감축 정책으로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혁신 역량을 위축시켜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심화 가능성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비정규직 등 차별시정,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등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관리의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구성원 그리고 공공기관, 주무부처, 기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는 총 배점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개별 여건에 따라 배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표 설정 및 평가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의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하여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간소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우수지표 인증제도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책임 윤리 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경영평가제와 경영 컨설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만성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한 기능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윤리 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시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의 폐쇄적인 평가 체계를 참여 개방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영평가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기관의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에 대한 계량지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상시 점검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 안에 평가 소위를 구성하여 평가단의 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들의 이의제기 사안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평가단과의 공식적인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의 품질 및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의 비행위를 발본색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의 유형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금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 강화 등 보수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과제는 내년 중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개편 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앞으로 국민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시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오. 예, 중앙의 심세롬.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심세롬 기자인데요. 지금 제가 방금 한 해 공공기관 예산이 642조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한 505조 3천억 원 가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한 해 공공기관 예산의 한 80% 정도가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효율성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담보해 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발표하신 평가 지표를 보면은 준정부 기관의 경우는 3번 문항 업무 효율에 있어서는 아예 평가를 안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수 체계에서 절대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무슨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절대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지금 발표를 예. 하셨잖아요. 근데 절대 평가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왜 뭘 위해서 절대 평가 확대를 검토하는 건지 예, 말씀 주시죠. 국민 전체 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 이제 부채 공공기관의 부채가 아직도 과다하다는 점은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은 사실 예산 규모와 비교하기보다는 자본금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저희가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2년도에 13년도에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안정적인 상태로 지금 와 있는 상태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을 강조해서 혹시라도 효율성 부분이 등한시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준정부 기관에도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 지표가 일부 없어지긴 했지만은 스틸 재무 관련 지표들은 또 계속해서 평가 대상으로 남게 되고요. 그 관련 사안들이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과 좀 균형을 찾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평가의 문제는
그동안 이 공공기관의 평가가 지나치게 기관 간 비교,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잘하는지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공공기관 간의 그 지나친 불필요한 경쟁도 유발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평가 제도 자체가 그 상대적인 평가 제도 때문에 평가가 왜곡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그 해당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 제대로 평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의 경영 실적을 이제 내년도에 평가합니다.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계십니까? 예, 조선비즈 예. 전상표 기자. 예, 조선비즈 전성필입니다. 그 평가 체계를 개편하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참여하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 경영평가 지표 중에서 그 우리 그 보면은 그 국민 참여를 갖다가 저희가 그 평가 지표로 하나 놓습니다. 근데 국민 참여는 해당 기관이 자기네 고유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국민들과 함께 그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추진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단을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평가단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그 공공기관 그 경영평가단을 저희가 한 80에서 한 90명 또는 100명 사이를 잡고 있는데요. 그 평가단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 개인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그 평가단을 구성하고, 공모와 그다음에 각 부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적절히 그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질문. 김 기자님 질문 없으세요?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브리핑이 여러 개 중복이 돼서 여기 오신 팬 기자님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차관님 다행스럽게 질문을 듣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여기서 뭐 질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관심이 그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 메커니즘의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그 이 공공기관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언론에서 기자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필요할 경우에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필요한 또 채찍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